야, 그런 식으로. 조용히 하십시오. 요. 제가 맨날 저렇게 지훈이한테 당하고 자, 합시다. 자, 합시다. 자, 역함수를 할 건데, 역함수를 할 건데, 조금 어렵습니다. 나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남자들이 저렇게 안고 있잖아. 그럼 이제 애들이 막 이러는데 아니 선생님 왜요? 남자들이 안고 있을 때 안 괜찮아? 있으면 좀 쌤 도영이 방정식보다 역함수가 더 어려워요. 아직 그렇진 않아. 아, 그건 됐어요. 자, 합시다. 요. 지현이가 화제 전화를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함수 f가 있어. 어떤 함수 f가 있는데 조율잖아요. 여기가 x고 여기가 y고 x에서 y의 함수 f라고 합시다. x 원소 스몰 x를 y 원소의 스몰 y 원소 스몰 y에 대응시키는 함수가 f인 거지. 오케이. 여기를 조금 치우는 게 덜 헷갈리겠군요. 자, 이렇게 대응시키는 함수를 f라고 합시다. 그러면 괜찮니? 다 정신이 예지야. 집중할 준비를 해주렴. 지연아. 네. 자, 봅시다. 자, 해보자. 자, 우리가 y에서 x로 대응시키는 함수를 생각할 수 있겠지. 자, 다시 한 번 더. x에서 y로 대응시키는 함수를 우리가 f라고 하면 사실은 저렇게 대응시킬 수 있다면 거꾸로 y에서 x로 되돌리는 함수도 생각할 수 있겠지. 우리는 그런 함수를 f 역함수 이렇게 이름 붙이고 기호로 저렇게 표기하기로 약속했어. 그리고 저걸 읽을 때 f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읽지 말았지? 그렇게 읽는 거 아니야. 그건 진짜 틀린 거야. 그러니까 f의 역함수라고 읽거나 f의 인버스라고 읽는 거야. 그건 모르겠어. f의 역함수라고 읽거나 이렇게 읽거나 이걸 이렇게 뒤집는 거야. 뒤집는 거 맞지? 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f 인버스 저렇게 읽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구성하는 요소는 몇 가지라고? 세 제가 가지. 되지. 죄송해요. 그래. 아, 정의역, 괜찮아. 지역, 대박이야. 대응하는 관계. 공력이야. 공력. 어? 공력하고 그거 대응력이야. 근교로 계속 얘기해. 아니 우리 여기까지 쌤이 괜찮아? 아까는 대응하는 관계. 아니 지역이 아니라 공. 치역이 아니라 공력이라고. 이랑 대응력. 아. 야! 아니 소리. 왜 맞는 말 했는데? 저 이제 대답 제대로 안 할 거예요. 저도요. 하지 말자. 얘네 둘 똑같은 말 했는데 왜 얘한테만 오늘? 자, 역함수라는 친구는 이거까진 괜찮아. 맞지? y에서 x로의 함수입니다. 근데 문제는 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얘는 우리가 f를 쓸 때 이걸 쓸 때 x를 넣어서 y가 나온다는 뜻으로 이렇게 썼거든. 여기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잖아. y를 넣어서 뭐가 나오는 거야? x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x는 f 인버스 y 이렇게 써야 돼. 이해했어? 이거 그냥 약속이야. 근데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 두 함수를 동시에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이 나쁘지 않거든. 근데 우리가 함수를 쓸 때 이런 관례가 있거든. input은 x로, output은 y로 표현하는 관례가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는 누가 들어가는 값이야? y가 들어가서 x가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y가 들어가서 x가 나온다. 그럼 어색해 안 어색해? 어색하잖아, 맞지? 그래서 같이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이거 말고 이거 자체를 이제 f 인버스 자체를 하나의 함수로 보게 되면 그때는 이거와 이거 독립된 함수를 보게 되면 얘를 다시 y는 f 인버스 x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야. 왜냐하면 인풋이 x고 아웃풋이 y 되니까. 다만 이때 요 x는 어디의 원소? y의 원소고 y는 어디의 원소? x의 원소인 거야. 조금 불편한데 저렇게 할 수밖에 없어.
관례 때문에 그래. 우리는 관례가 뭐라고? 인풋은 뭐로? x로. 아웃풋은 뭐로? y로. 근데 여기서는 인풋이 어디 있어? 이렇게 대입되는 거니까 인풋이 누구의 원소야? 라지 y의 원소야. 아웃풋이 누구의 원소야? 라지 x의 원소야. 함수값이 x의 원소니까. 괜찮니?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이제 1, 2, 3이 있고 2, 3, 4가 있다고 하잖아. 자, 이게 x, 이게 y. 그러면 우리가 f라는 함수가 대응 관계가 이렇게 된다고 할게. 이렇게. 이렇게 대응되는 관계라고 하자. 그러면 f라는 함수는 1을 넣으면 얼마가 나오는 함수지? 3이 나오는 함수잖아, 맞지? 역함수는 뭐 하는 함수라고? 되돌리는 함수라고. 그럼 얘는 3을 넣으면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야? 1.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함수가 역함수인 거야. 괜찮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쓸 때 f 인버스 x는 y 이렇게 쓸 거고, 이 x라는 건 이제 이 집합의 원소인 거고, y는 이 집합의 원소다 이런 뜻인 거야. 그래야 3을 넣었을 때 1 나온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오케이. 요건 약간 지금 불편해서 요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보니까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조건을 만족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되돌리는 것도 지금 뭐가 돼야 돼? 함수가 돼야 되잖아, 맞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쳐봐. 1, 2, 3 2, 3, 4, 5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렇게 쏘는 건 함수가 맞아 안 맞아? 맞잖아. 정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다 하나씩 있어. 그치? 근데 이렇게 쏘는 건 함수가 될 수 있어 없어? 누가 선택하지 않았어? 5가 선택하지 않았잖아, 맞지? 그럼 이 친구가 이렇게 쏜다는 말은 여기가 정역이고 여기가 공역이라는 얘기거든. 근데 정역 원소가 선택하지 않은 원소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함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표현을 하는 거지. 괜찮아?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똑같이 2, 3, 4가 있는데 이번엔 이렇게 되었다고 치자. 이렇게 되었다고 치자. 그럼 이렇게 가는 건 함수의 함수가 아니야? 함수 맞아. 근데 이렇게 가는 건 함수의 함수가 아니야? 함수가 아니야. 왜? 여전히 못 쏘는 놈 4가 생겼잖아, 맞지? 4를 지우면 함수가 되나? 그것도 아니야. 3은 몇 방 써? 두 방. 두 방 쏘잖아. 지금 두 방은 함수가 아니야. 맞지?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도 안 되고 이런 상황도 안 된대. 그럼 이런 상황 주로 무슨 상황을 말하는 것 같아? 특수. 1대1이 아닌 상황이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1대1 대응이 되어야지만 역함수가 생길 수 있어. 왜? 얘가 쏘면 얘도 쏴야 돼. 그래야 이렇게 대응되었을 때 이렇게 대응시키는 역대응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대1 대응이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로 역함수 존재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1대1 대응. 그러면 이게 어떤 이벤트를 만드냐면 우리가 문제에서 풀다 보면 이 역함수 단원의 문제가 1대1 대응 문제하고 똑같은 것들이 꽤 많아. 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뭘 푸시오? 그러면 알고 봤더니 1대1 대응 문제랑 똑같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 이 둘은 사실 같은 말이라서 그래. 자, 어쨌든 아니 쌤이 혼자서 혀가 말렸다는 게 혀가 꼬였다는 표현이 맞겠지. 한번 다시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봅시다. 다시 그 다음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이런 느낌을 좀 가지면 좋겠거든. 어떤 함수가 A를 넣었을 때 B가 나오는 함수야. 만약 이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그 역함수는 B를 넣으면 A가 나오는 함수다. 즉 어떤 대응 관계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게, 되돌리는 역할을 하는 게 역함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괜찮아? 다시 여기서 봤다시피 1을 넣어서 3이 나오는 함수가 F라면 역함수는 뭘 넣어서? 3을 넣어서 1이 나오는 함수. 그래서 F 이퀄 3은 1이다 라고 쓴 거잖아,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일반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역함수를 구하는 상황을 이야기할 건데 y는 2x-1이라는 1차 함수가 주어졌다고 하자. 이 친구는 1대1 대응일까 1대1 대응이 아닐까? 우리가 1대1 대응을 판단하는 것 중에 기본적인 것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면 1대1 대응이라고 했었어.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리지? 이렇게 그리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입니다. 괜찮니? 이렇게.
이렇게 얘는 역함수를 가질 거야. 그럼 역함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결국은 이제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A를 넣었을 때 B가 나오는 함수에서 B를 넣었을 때 A가 나오는 함수를 바꾸고 싶은 거거든. 내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3을 대입했어. 여기 얼마가 나오지? 왜 아무도 계산을 안 해줘? 5가 나오지 맞지? 오케이. 그럼 우리는 뭘 원하는 거야? 역함수는? 5를 넣으면 3이 나오는 함수잖아 맞지? 네. 여기다가 5를 넣어봐. 그럼 얼마가 나와? X가 3이 나오잖아 맞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이거 자체도 역함수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항상 인풋은 뭘로 나타내기로? X로. 근데 내가 여기다가 5를 대입한다고 말하게 되면 Y에 대입을 한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걸 바꿔서 X는 2Y-1이라고 쓰자고. 그럼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Y가 3이 나오는 거지. 그럼 이거는 괜찮네. 근데 우리가 관례가 하나 더 있어. 무슨 관례가 있냐면 함수의 관계식을 표현할 때는 일반적으로 Y는 꼴로 나타내게 돼 있어. 그래서 얘를 다시 Y는 꼴로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넘겨서 정리하면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괜찮아? X에 여기 3을 넣으면 어떻게? X에다 5를 넣으면 Y가 얼마 나와? 3이 나오는 거야. 다시 얘는 뭘 넣으면 3을 넣으면 5가 나오는 함수였잖아. 얘는 뭘 넣으면 5를 넣으면 3이 나오는 함수가 되는 거야. 괜찮니? 그럼 우리는 이 친구를 뭐라고 하겠다고?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라고 하겠다. 괜찮니? 지연이 질문 있어? 내가 갑자기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아 이거 그냥 정리한 건데 X 더하기를 하고 2로 나눈 거야. 근데 저기서 Y가 X인 거예요. 아 그거는 여기였던 거지 여기서. 네? 자 다시. 우리가 이 함수가 원래 함수야. 네. 이 함수가 원래 함수야. 그럼 이제 이 친구가 그 역함수라고 했잖아, 맞지? 네. 그 역함수라고 했는데 얘는 인풋이 뭐라고? X. 인풋이 Y, 아웃풋이 X인 거야. 네. 그래서 어색하다고 네. 이야기를 했었지. 그래서 실제로 함수를 표현할 때 어떻게 쓰기로 했어? Y 꼴. 이걸 바꿔주기로 했단 말이야.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이 Y는 fx 입장에서 역함수를 구할 때 결국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네. 근데 이 과정이 지금 뭘 말하는 거지? x랑 y랑 바꾸는 과정이었어. 그래서 여기 주어진 함수 y는 2x-1에서 뭘 했어 쌤이 지금? x랑 y랑 바꾼 거야. 그러면 이제 식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함수의 형태로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형태라는 거지. 왜? 함수는 y는 꼴로 나타내니까. 그래서 y는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야. 사실 예상치 못한 벽에 좀 부딪혀서 좀 고민을 같이 해봅시다. 다시 이제 어쨌든 역함수의 기본은 이거야. 그러니까 대응 관계를 되돌리는 역할. 그러니까 A를 넣었을 때 B가 나오는 함수가 원래 함수라면 역함수는 B를 넣었을 때 A가 나오는 함수야. 오케이? 그럼 이 함수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X에 3을 넣으면 Y가 뭐가 나온다고? 5가 나온다고. 역함수는 5를 넣으면 3이 나오는 함수겠지. 근데 그냥 이 식에다 내가 Y 5를 집어넣으면 X가 3이 나온다고. 네. 근데 우리는 인풋은 뭐로? 또 X. X로 아웃풋은 뭐로? Y. 그럼 이거 바꿔버리면 얘가 인풋이 되고 얘가 아웃풋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실제로 여기 5 넣으면 정리하면 얼마 나와? 3 나오지. 그럼 이게 뭐의 기능을 한다고? 역함수에 이제 그 x가 인풋이 되고 y가 아웃풋인 역함수가 만들어졌다고. 네. 근데 우리는 역함수를 표현할 때는 항상 무슨 꼴로 표현한다고? 아니, Y 함수를 꼴로. 표현할 때는 항상 y는 꼴로 표현한다고. 그래서 y는 꼴로 저렇게 정리해 주는 거야. 아. 그래서 이게 최종 답이 되는 거야. 이게 아.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인 거지. 아. 자, 그럼 다시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주어진 함수가 있다고 하자. 이 함수는 역함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왜냐면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거든.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럼 여기다가 내가 x가 0, 2, 3이라는 정역을 깔아줄 거야. 괜찮니? 그러면 이 함수는 어디 부분만 살아있는 거야? 여기만 살아있는 거지. 네. 그럼 이 함수는 1대1 대응이야? 네. 그건 아니야. 네. 왜? 네.
공력이랑 치역이랑 지금 같아 달라? 쌤 공력 말한 적 없잖아요. 맞지? 그 공력 말한 적 없으면 뭐라고 했지?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했잖아. 네. 그럼 지금 공력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야. 치역은 뭐야? 1 이상의 모든 실수야. 네. 맞지? 그럼 같아 달라? 달라요. 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잘해요. 관례적으로 우리가 그 뭐지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에서 정의역만 이렇게 딸랑 알려주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걸 생각하는 거야. 뭐를? 공력이랑 치역이랑 같다는 약속이 숨겨져 있는 걸로 생각해 줘야 돼. 이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알았지? 받아들여야 돼.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함수들을 다룰 때 매번 정역, 공역을 다 밝히는 건 귀찮은 일이야. 그래서 이제 관례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요소들이 있고 지금처럼 역함수를 구하라고 할 때 정역까지 밝혀주면 그냥 그 정역에 대응되는 치역을 공역으로 해줘라라는 게 약간 암묵적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교과서에 이분이 서술되어 있는 교과서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교과서는 최소한 교사님 지도서에는 다 서술이 되어 있어. 그래서 이건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내가 이 친구 역함수를 구하겠대. 그럼 뭐 하라고? 아까 우리는 뭘 해야 돼? x랑 y를 바꿔야 돼. 그래서 x는 y 제곱 더하기 1을 또 고쳐 쓰는 거야. 근데 Y 꼴로 같아. 그치. 그래서 이런 y 제곱는 x-1이라고 쓰고 다시 y는 어떻게 써야 돼 이제? 제곱해서 x-1이라는 말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루트 x-1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루트 x-1이 될 거라고.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왜 마이너스 1이에요? 플러스 1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넘겼는데 아니 Y만. 아, 이미 바꾸는 건 했잖아. 아. 맞지.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대체 누구야? 루트야 마이너스 루트야? 맞아. 근데 보니까 마이너스. 우리가 아까 F 인버스를 볼 때 이것만 바꿔 쓴 게 아니고 뭐도 바꿔 썼어? 정역과 공역도 바꿔 썼잖아. 맞지? 그걸 바꿔줘야 돼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써줘야 돼. 괜찮아? 그럼 얘가 뭐가 돼? 지금 x랑 y를 바꿨잖아. 맞지? 그래서 얘가 x가 1 이상이 되고 y가 0 이상으로 이렇게 바뀌어. 괜찮니? 그러면 이건 누구라고? x가 1 이상, y가 0 이상이야. 근데 x가 1 이상인 건 얘가 실수이기 위해서 당연한 거야. 근데 y가 0 이상인 건 만약 여기 마이너스 붙으면 이 친구는 뭐가 돼? 음수가 되지. 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만이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인 거야. 그래야 공역이 혹은 치역이 y가 0 이상이 나올 수 있어. 함수 값이.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역함수는 이 친구야. 괜찮니? 사실 쌤이 한 건 뭐야? 그냥 y는 x랑 바꾸고 그다음 그걸 y는 꼴로 정리를 한 거야. 이게 첫 번째 할 일. 두 번째는 뭐도 바뀐다고. 그냥 저 식만 x, y 바뀌는 게 아니고 x가 나타내고 있는 것, y가 나타내고 있는 그것도 다 바꿔야지. 그래서 이렇게 바꿔 쓰는 거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친구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1이 될지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이 될지 결정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 역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게. 네, 생각해봐. FA가 B라는 말은 F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점을 지난다는 얘기지? B. 네. A. 순서쌍을 말해야지. A, A, B를 지난단 말이야. 근데 역함수는 어느 점을 지난대? B, A를 지난대. 그럼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관계는 뭐지? 무슨 대칭이야? 무슨 대칭이지? X. Y는 X 대칭. X좌표 Y좌표 바꾸는 건 Y는 X 대칭이잖아. 맞지? 네. 자, 그래서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되냐면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는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자, 이걸 봅시다. 이 친구 그래프를 내가 각각 그릴 건데 칸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y는 x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지금. 먼저 이 친구를 그리게 되면 y는 2x-1 직선은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라서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 다음에 여기 y는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 직선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0이 되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1,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이라서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그럼 두 직선은 지금 무슨 관계야? y는 x 직선에서 대칭인 관계야. 그래서 얘를 접으면 이렇게 정확히 포개어진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어. 괜찮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도 그래프를 그려볼게. 여기 다시 내가 칸을 조금 맞춰서 이쁘게 그리면 자, y는 x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y는 x제곱 더하기 1의 y축 오른쪽 x가 0 이상인 쪽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아직 y는 루트 x 마이너스 1 그래프를 하지는 않았는데 여기 1 넣으면 0 되잖아, 맞지? 그리고 2 넣으면 1 되잖아. 그래서 그래프를 연결하게 하면 이렇게 그려져. 그럼 정확히 y는 x 곡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어. 접으면 포기해줄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단원의 함수 단원의 마지막 단원이 무리함수거든. 거기 가서 저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그래프는 반드시 뭐라고?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오케이? 그럼 만약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만났지? 어디에서 만났어? 여기서 만났잖아. 네. 이 점은 지금 어떤 점인 것 같아? y는 x와의 교점이야. 그러니까 이 함수와 이 함수가 만난다면 어디에서 만나? y는 x선 위에서 만나. 오케이? 물론 얘는 안 만났기 때문에 이제 만나지 않는 상태가 돼버린 거지. 오케이?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수 되냐면 자,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은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x의 교점은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로 만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y는 이게 어떤 함수가 주어졌는데 y는 x가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어떤 함수가 이렇게 그렸다고 치자. 이렇게 그려졌다고 치자. 그럼 이 역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그린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이 녹색이랑 흰색이 만난 점을 분홍색도 같이 지나가면서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괜찮니? 사실은 조금 복잡한 거는 y는 fx, y는 f 인버스 x가 만나는 모든 점을 y는 fx, y는 x도 지나간다는 사실 잘못한다.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교점을 y는 x가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도 거짓이야. 근데 그거는 이야기하지 말자고. 그건 쌤이 다음 책을 진행할 때 열심히 설명을 해볼게. 이게 많이 어려운 주제라서. 오케이? 그래서 수능에서 21번이니까 30번으로 나온 주제야. 물론 그때는 이제 나형 수능이, 그러니까 문과 수능이 옛날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가 수능 시험 범위였어. 나형. 그런 시절이 있었어. 아주 길진 않은데 한 4, 5년 정도가 그렇게 나온 기간이 있었거든. 그때 나온 문제. 그래서 많이 어려운 주제라서 그거는 지금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물론 이제 문제집이 요즘은 좀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하고, 지금은 우리는 y는 fx, y는 x의 교점이랑 y는 fx, y는 f 인버스의 교점은 일반적으로는 같고 예외가 있다 정도로만 생각합시다. 그리고 최소한 개념원리 있는 문제는 다 이거는 개념서니까 너무 딥하게 들어가고 싶진 않은 거예요. 이렇게. 그런 거는 사실 진짜 뜨문뜨문 나오거든 시험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다시 우리 역함수라는 걸 정리를 했다 맞지? 역함수라는 걸 정리했어. 네, 다시 함수를 구성하는 요소는 몇 가지라고? 세 가지라고. 정역, 공역, 대응관계. 오케이? 그래서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 함수고 대응관계가 x를 넣으면 y가 나오는 함수래. 역함수는 뭐야? 그걸 되돌리는 거잖아, 맞지? 그럼 애초에 출발이 어디에서? y에서 출발, x에 도착. 그래서 정역이 y, 공역이 x가 되는 거야. 괜찮지? 그리고 대응관계는 뭐라고? y를 넣으면 x가 나오는 함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관례적으로 인풋을 뭐로? x로, 아웃풋을 뭐로? y로.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식을 써주는 거야. 근데 이제 실제로는 x가 어디의 원소인 거야? 여기 걸 여기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x가 실제로 y의 원소, y는 실제로 x의 원소입니다. 조금 불편해서 우리 관례를 지키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야. 그래서 역함수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얘기를 좀 더 해봅시다. 우리가 역함수의 성질이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좀 당연한 얘기야. F 인버스는 F야. 혹시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 약간 그런 거 같지 맞지? 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해도 괜찮아. 아까 뭐라 그랬지? 함수를 구성하는 요소는 몇 가지라고? 세 가지라고. 그러면 이 함수가 F 역함수잖아. 이 함수가 F 역함수잖아. 그럼 이 함수의 역함수는 뭐야? 이렇게 하는 함수야. 즉
정의역이 x, 공역이 y, x는 y가 나오는 함수. 이게 누구야? f. 그래서 역함수는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어. 괜찮니? 아 똑같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황색 함수 역함수는 뭐 하는 놈이야? 정역이 x, 공역이 y. x는 y가 나오는 함수. 그게 누구야? 얘잖아. 그래서 역함수는 원래 함수랑 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거야. 물론 이제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도 문제를 푸는데 특히 지장이 없더라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f랑 f 역함수랑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대. f 역함수랑 f랑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대. 이게 두 번째거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f에다가 아니 이렇게 쓰게 되면 그 대입되는 값이 누구를 먼저 만나? f 인버스를 먼저 만나? f를 먼저 만나? f 인버스를 먼저 만난다고 했잖아, 맞지?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오케이? 진짜 아메리칸 아니고 유럽이야. 어쨌든. 그럼 f 인버스는 누구를 만나지? 여기 보니까 y를 만나지. 여기 y를 대입하는 거야. 그럼 f 인버스 y는 누구지? f 인버스 y는 누구야? x야. 그러면 fx는 누구야? 저기 있잖아. fx는 누구야? y야. y. 그럼 이제 y는 뭐가 나와? y가 나와. 그런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항등함수라고 불러. 괜찮니? 같은 방식으로 f 인버스 합성 f를 하면 이제 누가 변수를 먼저 만나? 대입되는 값을. f가 먼저 만나잖아. f는 누구를 인풋으로 받아? x를 인풋으로 받잖아. x를 쓰는 거야. fx는 뭐지? y. 그럼 얘는 f 인버스 y가 되는 거야. 얘는 뭐가 돼? f 인버스 y는 x잖아. 맞지? 그러니까 하나의 등식에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다룰 때는 위에 걸 쓸 수밖에 없고 독립된 하나의 함수로 각각 다룰 때는 밑에 걸 쓰는 거야. 많이 헷갈려 이게.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x를 넣으면 x가 나오는 함수라서 이제 항등함수다. 그리고 이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얘가 iy고 ix라고 한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y를 받아서 y를 내보는 함수라서 정역이 y, 공역이 y인 항등함수가 되는 거고 얘는 x를 받아서 x를 내보는 함수라서 정역이 x, 공역이 x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저기까지 생각하면 많이 잘하는 거. 저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 주어는 이해했어? 뭐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열심히 설명할 거야. 세 번째는 뭐냐면 f 합성 g가 i면 g는 f 인버스다. g 합성 f가 i면 g는 f 인버스다. 이런 얘기. 무슨 얘기냐면 결국 f라는 함수와 어떤 함수를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되게 만드는 함수가 있다면 그 함수는 이제 역함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내가 여기다 x를 집어넣었어. 그럼 뭐가 나가? y가 나가지. 근데 gy가 x래. 다시 둘이 같다는 말은 이런 얘기 아니야? 근데 ix는 무조건 뭐야? i는 항등함수라서 지 자신을 내보내는 함수. 그거 x야. 맞지? fx가 지금 뭐야? y야. 그럼 gy가 뭐가 돼?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y 플러스 x가 나는 함수가 누구였지? 역함수였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그냥 받아들여도 괜찮아. 어차피 이런 거 증명하는 고등학교 시험이 절대 안 나와. 헷갈림 아니고 나오면 역대급 이벤트야. 거의 아무도 못 맞춰. 이런 거 할 줄 아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가 조금 중요해. 네 번째가 조금 중요합니다.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 그치? 근데 뭐예요? 성질 저 얘기 진짜 하나. 쌤 나쁜 거 맞지? 아니 그리고 선생님 영어 못 읽어요. 왠줄 알아요? 쌤이 인버스 말고 역함수라고 하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쌤이 G 동그라미 F 저거 하고 I잖아요. X라고 읽었어요 방금. IX라고 한 건데. X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IX. 오바다. 아니 위에 할 때. 이거 할 때? 네. 그래서 X 대입하면이라고 이야기한 거야. 쌤이 많이 빨랐나 봐. 어떡해. 자, 일단 합시다. 어? 순재가 이러고 있어. 그 말도 은재 쌤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내 건데? 내 거를. 뺏겼다. 자, 합시다. 하나도 모르겠어. 괜찮아. 몰라도 괜찮아. 아니, 사실 알아야 돼. 되는데 일단 넘어가자. 그러니까 사실 문제 풀 때 그냥 이거 합성하면 I 되는데 이거 합성하면 I 되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별로 안 중요해. 그냥 그걸 고칠 줄 알면 약간 그 원리를 이해하면 당연히 더 멀리 가겠지. 근데 기능만 알아도 문제를 푸는 지장이 없다. 이따가 보여줄게.
자 4번은 근데 꼭 알아야 돼. 다시 G의 합성 F라는 합성함수 역함수에 대한 얘기거든. 이거는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가 돼.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우와 해버렸다. 이 지우개 안 쓸 생각이었는데. 오 생각보다 빨리 말았네. 자 일단 합시다. 다시. 자, 이것만 하고 문제 풀 거거든. 그리고 문제 풀면서 쌤이 조금 더 보완을 할 테니까 잘 이해를 해봅시다. 네.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줘. 그럼 네. 거기 자세히 설명. 안 돼요. 지연아, 방금은 뽑은 말이었다, 알았지? 이건 내가 뽑으면 때려도 돼. 왜요? 너무 봤어, 뭐. 일단 합시다. 여기 마셔. 뭐,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합시다. 우리가 x에서 z로 가는 함수를 뭐라고 기호로 써야 되지? 그거 합성. 합성을 뭐라고? f 합성을 해야 g 합성 f야. F 합성. 아 GF는 왜냐? G 뒤에 합성. 거부터 한. 뒤에 거부터 하는 거 맞아 잘했어. 그러면 우리 저 g 합성 f라는 함수의 역함수는 뭐지? 이렇게 되돌리는 함수일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렇게 되돌려 쓸게. 얘가 g 합성 f의 인버스야. 괜찮지? 자, 근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가는 거야, 결국?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가는 건 누구야? 이름이 g 인버스야. 이렇게 하는 건 누구야? f 인버스야. 그러면 대입되는 값이 g f 인버스는 정역이 누구지? g 합성 f 인버스는 얘가 여기 이걸 받아서 이걸로 가는 함수거든. 그러면 z를 누가 먼저 만나? G 인버스가 먼저 만나? F 인버스가 먼저 만나? G 인버스가 먼저 만나잖아. 그럼 G 인버스를 앞에 써야 돼? 뒤에 써야 돼? 뒤에 써야 되지. 그 다음에 누가 앞에 와야 돼? F 인버스. 그래서 이렇게 같은 거야. 근데 역함수라고 말해주면 안 돼요. 역함수 너무 영어로 너무. 일단 뭐겠어. 이렇게 붙어서. 그럼 해볼게. 네. G 역함수 합성. 그래, 또 지연이 원하는 못 해줄 거고 있나? 하지. 하자. 가지가. 네. 그냥 장난치고 친 겁니다. 합시다. G 합성 F의 역함수는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겁니다. 괜찮아? 네. 근데 사실 이제 쌤이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거든. 우리가 G 합성 F라고 할 때 이 F랑 G랑 이런 것들 함수는 약간 기계적 대응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함수 설명할 때 원래 이제 옛날에 쌤들 중에 이렇게 설명하신 분들이 계셨어. 자판기 이제 콜라 누르면 콜라 나오고 사이다 누르면 사이다 나오는 거잖아, 맞지? 그게 사실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이야. 괜찮아? 그래서 기계적 대응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1 넣으면 뭐 나오고 2 넣으면 뭐 나오고 3 넣으면 뭐 나오고 딱 정해져 있잖아, 맞지? 그런 것처럼 자판기 누르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 요새 아무거나 있는 자판기 있다. 우리 학교에 있는데 랜덤. 그러니까 누가 나오는 세상이 변했어. 근데 이렇게 얼마나 그 소리야? 그 1,100원이거든? 그냥 에이? 페트병이 있고 종이로 이렇게 싸져 있어. 그래서 그걸 누르면은 킹받다. 1,100원짜리 나올 때도 있고 1,500원짜리 나올 때도 있고 1,700원짜리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근데 에이? 학교에 탄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랜덤을 숨겨놔요, 탄산을. 밀키스를. 그래서 그 좀 운이 좋으면 밀키스가 나오고 1,100원짜리 나오고 뭐 1,700원짜리 나오고 그러니까 요새 저렇다고 하더라고. 뭐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발이 있어, 발. 이거는 양발이라고 하자. 얘는 신발이라고 하자. 닭발. 센 말이야. 자신들. 빨리 나가. 빨리 합시다. 빨리 합시다. 34분. 빨리 합시다. 닭발. 빨리 합시다. 자, 그냥 이런 구조야. 우리가 이제 발에다가 처음에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지. 네. 벗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신발을 신발을 벗고 벗고 양말을 양말을 벗는 거야. 아. 그래서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는 거야. H 인버스가 먼저, 그 다음에 F 인버스가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야. 기계적 대응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구 역함수는 이거야. 괜찮니? 자, 안 괜찮니? 할게. 괜찮아. 우리 다 외워봅시다. 자, 우리 실전 트레이닝을 해봅시다. 237 갑시다. 237 237이요? 페이지. 아, 빠르게. 풀어요?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은 뭐였지?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은 기억. 1대1 대응이었어. 1대1 대응. 기억 맞습니다. 기억 니은 돼? 안 돼? 안 돼요. 디귿은? 돼요. 돼요. 리을은? 안 돼요. 그렇지, 안 돼, 안 돼. 자, 그 다음에 우리 553번 역함수 구하시오. 어떻게 한다고 했었지? 5를 대입해요. 아니, 역- 아니, 553번. 반대로 바꾼 다음에 아. y x는 4 아니지. 4y는 x 마이너스 2 아닌가요? 4분의 1 x 아니지. 문자만 바꾸는 거야. 네? 문자만 바꾸는 아, 거야. 그러면 X는 x는 4y 마이너스 2인데 그걸 y는으로 정리하면 돼. 4y는 x 마이너스 2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거야. 네. 그다음에 554번은 한번 해봅시다. 554번 1번은 F 인버스 B야. 그러면 되돌리는 거잖아. 지금 B를 넣으면 얼마 나와? 1. 1. F 인버스는 뭐야? 그냥 그걸- 자기 자신 그냥 F2. 네? F 네. 인버스는 그냥 F라고 같다고 했잖아. 맞지? 그냥 F2 구하면 돼. F2는 얼마? C. 그 다음에 3번은 뭐야? 3번은 F 인버스 합성 F는 그냥 항등함수야. 그래서 그냥 4. F 합성 F 인버스도 항등함수야. 그럼 뭐? A. 이렇게 되는 거야. 예. 근데 실제로 생각해봐. F의 4는 얼마 나와? D D를 다시 F 인버스에 넣으면 4 다시 4로 돌아갈 거 아니야. 맞지? F 합성 F 인버스는 F 인버스 A를 넣으면 얼마 나와? 3. 그럼 다시 F에 3 넣으면 A. A. 돌아가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그 얘기가 이 얘기야. 오. 오케이. 근데 생각해봐. F 인버스 합성 F는 얼마를 넣었지 지금 보니까? 4를 넣었지. 네. 4는 X의 원소야, Y의 원소야. X. 그래서 여기 X라고 쓴 거야. F 인버스 합성 F는. 아, 괜찮아? 네. 소율아, 네. 괜찮아? 네. 아니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F 합성 F 인버스는 뭘 받았어? 인풋을? A로 받았잖아, 맞지? 네. A는 누구의 원소야? Y. Y의 원소야. 그래서 아, F 그래서? 인버스는 Y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근데 Y에 대한 항상함수. 3번 성질은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F랑 C랑 합성해서 I가 되면 G가 역함수라고.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랑 합성해서 역함수, 그 항등함수가 되게 만드는 함수가 역함수다 이런 얘기야. 그냥 넘어가자. 또 일단 나중에 합시다. 네. 14번.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F-3이 얼마래? 마이너스 3. 그 다음 F 인버스 7이 얼마래? 2. 근데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는 건 사실 약간 최후의 수단에 좀 가까운 느낌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걸 가지고 역함수를 구해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F2는 7이라고 바꿔 쓰는 거야. 왜 7 넣어서 2가 나면 함수고 역함수라면 원래 함수는 뭐였다는 얘기야? 2 넣어서 7 나왔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고쳐 쓰는 거야. 자, 그럼 fx는 지금 뭐지? ax 더하기 b지. 네. 그러면 지금 몇 번 대입할 수 있어? 2번. 그럼 이게 거의 끝나는 거야. 괜찮지? 근데 2를 A에다 대입해야 하는 거예요? 아, 2를 X에다. 그렇지. 그렇게 약속이니까. 자, 2번 봅시다. 2번. f 인버스 2가 얼마래? 이거 보면 우리가 어떻게 고쳐 쓸 수 있다고? 0,0을 F쪽에 그치? 가로에다 넣고 자, 그 다음에 f0은 얼마래? 6. 근데 어차피 f0이 뭐야? 2 2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고쳐 써도 괜찮아? F2는 3. 이렇게 써도 괜찮지? 그럼 등식 몇 개? 2개 2개. 그 대입하면 되지겠지. 자, 15번 봅시다. 자, 15번 문제를 보게 되면 fx가 정의되기를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x, x가 1보다 작을 때는 2 곱하기 1 마이너스 k 곱하기 x 더하기 2k. 근데 지금 여기 x는 1을 경계로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x래. 그럼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y는 2x니까. 괜찮아? 근데 여기다가 1을 넣으면 얼마 나오지? 얼마 나오지? 2 마이너스 2k 더하기 2k 얼마야? 2가 나오지, 맞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도 여기를 지나는
어떤 직선인 거야. 괜찮아? 근데 1대1 대응이 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 번만 뭐 해야 되지? 가로. 얘가 지금 증가하잖아? 얘도 증가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1대1이야, 1대1이 아니야. 이렇게 그려지면 괜찮아.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 괜찮다는 얘기는 이거의 기울기가 뭐란 얘기야? 양수란 얘기야. 음수는 이거지. 착하게. 괜찮아? 괜찮아? 네. 준이도 괜찮아? 괜찮아 맞아? 자, 일단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뭐지? 이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대.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어. 그러면 얘는 그냥 1대1 대응이야. 우리 앞에서 풀었던 1대1 대응 문제처럼 생각하면 돼. 다시 말해서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지만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 근데 여기 이 친구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도 증가해야지만 증증이 되거나 증증이 되겠지. 그래서 얘가 기울기가 0보다 커야지만 얘가 증가해서 2 곱하기 1-k가 양수다.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이제 날라가고 k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16번 106번. 을 보게 되면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fx가 2분의 1 x 더하기 a 그리고 f 인버스 x가 dx 마이너스 2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지? 그냥 이 친구의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얘가 된대. 그래서 그 둘이 같다를 이용해서 풀어봐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 역함수 구할 때 얘를 y로 쓰는 걸 선호하거든. 그래서 y는 2분의 1 x 더하기 a라고 쓰고 그 다음 이제 시작하는 거 시작 어떻게? x랑 y를 바꾸세요. 그리고 정리하세요. 그러면 x-a는 2분의 1x 2분의 1y 그리고 2를 곱하면 2x-2a는 y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함수가 누구라고? 역함수라고.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뭐하다고? 같다고. b가 얼마? a가 얼마? 이렇게 풀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니까 저 친구 이 친구의 역함수를 구하면 이거래. 그럼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자고. 그리고 이거랑 이거랑 같다는 거지. 괜찮아?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17번 갑시다. 17번. 자, fx가 3x-로 주어져 있고 fx가 3x-로 주어져 있고 그럼 gx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4래. gx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4래. 자, 첫 번째 문제에서 g 합성 f 인버스의 2를 구하래. 근데 아까 쌤이 역함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웬만하면 역함수를 안 구하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했었어.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고쳐 쓰는 거예요. 이건 뭐였지 아까? 성질을 해서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이렇게 고쳐 쓸 수 있다고 했지? 네.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하는 거야. F 인버스 G 인버스 2를 하는 거야. 그럼 G 인버스 2를 구해야 되잖아, 맞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얘를 A라고 잡는 거야. 이렇게 잡는 순간 뭐가 만들어져? GA가 2가 돼. 그러면 여기다 A를 넣었을 때 2가 된 거야. 그럼 마이너스 2A 더하기 4는 그래서 얘가 1이라는 사실을 알았어. 그럼 우리는 F 인버스 1을 구하는 거야. 얘도 역함수니까 얘를 P라고 잡는 거야. 그러면 FB는 1이야. 그래서 여기다 P를 대입하면 3B 빼기 1은 1이야. 그래서 P는 3분의 2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3분의 2였어. 이렇게 푸는 겁니다. A가 1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 1 넣으면 2 되는 거 아니야? 넘기고 하면 풀리긴 하겠지 다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봅시다. 두 번째 거. G 인버스 2 자체를 A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역함수를 안 구하고 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친구를 먼저 구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 전체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친 거지. 다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fx가 3x-1이래. 그때
F 인버스 2를 구하셔야 나왔어. 그러면 이 친구를 A라고 넣고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A라고 넣고 FA는 2인 거잖아, 맞지? 여기 A 넣었을 때 2가 된대. 3A 마이너스 1은 2 이렇게 해서 A가 1이라고 구하는 거야. 이런 방식의 풀을 쓰겠다니까. 진짜 많이 쓸 계산이 알았지? 많이 쓸 계산이. 나중에는 암산하겠지만.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또 인버스라고 하는 거야. 아, 쌤이 영어를 못하다 보니까 영어를 마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고 싶나 봐. 아무 말인 거 알지? 진심은 아니야? 입에 붙었어. 아니 입에 붙었어. 입에 붙었어. 진짜 입에 붙었어. 노력해볼게. 쌤도 코리안인 맞지? 자, F 합성. 자, 이거 뒤집으면 F 인버스 합성. 자, 지역 함수.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합성 함수 같은 경우는 순서가 결합 순서는 괜찮거든. 그래서 이거 두 개 먼저 하자. 요거 두 개 하면 뭐 돼? F I. 저기 I. 저기 I. 아까 F랑 F 인버스 역함수랑 역함수는 뭐 하는 놈이야? 되돌린 놈이야. 근데 내가 실컷 보냈을 그럼 되돌렸어. 그럼 어떻게 돼? 다시 내. 다시 처음 돼. 그래서 얘는 그냥 항등함수야. 그래서 우리 항등함수를 뭐로 쓴다고 했었지? I라고 쓰는 거야. 근데 I 써봤자 의미가 없어. 그래서 얘는 그냥 G 역함수. 왜 기분 좋았어, 선생님? 자,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를 뭐라고 하자고? A라고 하자고. 기왕 이렇게 된 거 기억이라고 할 거야. 아무 말. 진짜 아무 말, 진짜 아무 말 알지? 자, A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A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결과를 찾는 것. 마이너스 2A 더하기 4가 마이너스 2에 6은 2A가 되고 A는 3입니다. 이 친구가 3입니다. 괜찮니? 넘어갑시다. 자, 역함수의 함수값 구하기인데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역함수의 가장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되돌리는 거야. 원래 함수의 대응 관계를 되돌리는 게 역함수입니다. 그러니까 FA가 B라면 좋아요. 네. F 인버스 B는 뭐야? A. A야. 자, 고마워. 자, 그러면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가 Y는 fx. 그리고 여기가 A고 약간 별로다. 다시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립시다. 여기를 A라고 합시다. 여기를 B라고 하자. 여기가 A, B인 거야. 오케이?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건 B를 넣으면 A가 나오는 함수를 원하는 거거든. 괜찮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바보 같았어? 사실 바보야, 알잖아. 자, B를 넣으면 A가 나온다. 얘를 X축 플러스로 보고 얘를 Y축 플러스로 보는 거죠. 괜찮아? 그럼 어떻게 돼? B를 넣으면 A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를 X축 플러스로 보고 얘를 Y축 플러스로 보게 되면 이 친구가 역함수의 그래프의 기능을 하는 거야. 사실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요. 고3 미적분 수업할 때도 이걸 강조해. 물론 그때는 이런 거 안 하지만 그때도 강조해. 그래프 해석할 때 나중에 넓이 계산할 때 저 계산을 하면 딱 하고 그리거든. 해야 돼. 나중에 다 하게 될 거야. 이거. 지금 확실히 자기 이과다. 두 명 있네. 이과는 이제 할 거야. 문과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안 할 거는 이거 예. 알고 있잖아. 자, 어쨌든 합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과와 문과의 차이가 뭐지? 수학. 공부를 잘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과는 공부는 힘들어. 대학교는 잘 가. 대학교 가서도 공부는 힘들어. 취직은 잘 돼. 문과는 성초다. 아니 쌤 문과 취직 잘 돼요. 와.
아, 이거 진짜 상처다 진짜. 저 그냥 그 말할 거. 진짜 상처. 네, 어쨌든 쌤이 이과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진짜 너무 자격지심. 저 진짜 자격지심 들거든요. 아니 근데 이과가 공부를 더 빡세게 하는 건 팩트야. 아니 그쵸. 근데 자기들이 선택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자, 방금 그 말은 쌤이 잘못한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굳이 긁고 쓰는 나왔지. 자, 합시다. 자, 18번 봅시다. 18번. 괜한 얘기를 버려가지고 맞지. 자, y는 x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y는 f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어떤 구조냐면 여기가 1에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그려놨나요? 여기가 2가 아니고 여기가 2.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칩시다. 그림이 조금 다른데요. 넌 괜찮아. 마음의 눈을 보면 매우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F 합성 F의 인버스 A를 구하래. 근데 어차피 F고 F잖아, 맞지? 어디 고쳐 써도 괜찮아? 아이. F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A라고 써도 괜찮지? 결국 F 인버스 A를 구하라는 얘기야. 오케이? 어떻게 하자고? 얘를 X축 플러스로 보자. 그러면 얘가 뭐라고? 이게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라고. 괜찮아? 그러면 뭘 넣으래 지금? F 인버스에다가 A를 넣으래. A를 넣으면 누가 나와? 얘가 나와. 근데 이 값이 누구지? 여기 갑자기 Y는 X가 주어져 있는 이유는 뭐야? Y는 X지선 위의 점은 X좌표, Y좌표 같은 점이야. 즉 Y좌표 B였으니까 여기도 B야. 그래서 F 인버스 A는 B야. 다시 F 인버스에 뭘 대입하라고? B를 대입하라고. 그럼 F 인버스에 B를 대입해? 뭐가 나와? 얘가 나와. 얘를 다시 돌아가자고. 여기 C, C야. 너 여기는 C였어. 그래서 답은 C야. 라고 풀자는 게 저 얘기였어. 질문 있어? 다? 점은 왜 동그라미처럼 나와요? 문제 번호에다가 X요. X 플러스. 근데 왜 X를 숫자로 줄여요? 나비 같아요. 나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역함수의 그래프, 원래 함수의 그래프의 관계가 뭐라고 했지? 항듯. Y는 X 대칭.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주게 되면 얘를 이제 열심히 이렇게 엄청 대칭인 것 같지? 엄청 대칭. 완전 똑같지?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축을 바꾸는 게 낫지 않겠냐? 왜? 물고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축을 바꾸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풀이가 된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일단 하겠습니다. 19번 봅시다. 자, fx가 3x 더하기 11입니다. 이렇게 주어졌고요. 역함수를 역함수 x라네. 자, 역함수라고 할 때 fx와 역함수 x의 교점을 필요하고 하지. 그냥 포기할게. 시제 비도자. 그냥 입에 붙었어 보니까. 자, 이때 성분 높이의 길이를 구하시려 나왔습니다. 근데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은 지구를 멈칫했는데 그냥 f 인버스를 할 거야. 노력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자, fx와 이 친구의 교점은 누구와 누구의 교점과 같다고? y는 x와의 교점과 같다. 그러니까 이거 역함수 구해서 푸는 것보다는 그냥 y는 x랑 해가지고 연립해. x는 2x는 마이너스 10, x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그 말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였지? 지진 났나?
자 어쨌든 봅시다. 여기가 10이야. 여기가 10. 그럼 3x 더하기 10 그래프 이렇게 그릴 거라고. 다시 말해서 여기 x는 마이너스 5에서 이 친구랑 만났다는 얘기야. 괜찮아? 역함수는 어떻게 그리죠? 그러면 역함수는 y는 x축선에 대해서 대칭해 놔서 여기 10일 거고 이 교점을 같이 해놔서 이렇게 그릴 거라고. 여기를 p라고 하지. OP 길이를 구하래. OP 길이를 구하래. 여기가 5였으니까 요 길이는 5루트이지. 왜냐면 저게 1대1대 루트이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끝. 거의 연습 문제만 하면 오늘 유리식은 안 나가겠다고 했었잖아. 뭐 토요일 아니에요? 토요일 날 하고 아마 화요일까지 해야 끝나지 않을까? 쌤이 말하면 이번 주에 끝내는 거였는데 이번 주에 끝내려면 뭔가 아니 불가능해. 안 하려. 자 해봅시다. 자 583번을 봅시다. 583번. fx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f3x 더하기의 역함수를 구하시면 나왔어.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죠. 역함수를 gx라고 하죠. 그때 문제에서 f3x 더하기 1이라는 함수의 역함수를 gx로 표현해 보시오 이런 뜻입니다. 일단은 이제 두 가지 풀이가 있는데 첫 번째 풀이 더 어려운 풀이를 먼저 할게. 그러니까 우리가 저 3x 더하기 1을 새로운 함수 hx라고 좀 표현을 합시다. 그러면 요 f3x 더하기 1이라는 친구는 f 합성 h로 표현할 수 있어. 3x 더하기 1 속에 대입된 거니까 결국 이 친구의 역함수는 f 합성 h의 역함수를 구하라는 얘기가 같습니다. 즉 얘의 역함수를 구하라는 얘기. 그럼 역함수의 성질을 해서 h 인버스 합성 f 인버스와 같습니다. f 인버스는 g랑 같다고 했거든. 그래서 얘는 h 인버스 g랑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h 인버스만 구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 친구의 역함수를 구하겠습니다. y는 3x 더하기의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x랑 y랑 바꾸고 y론으로 정리하게 되면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h 인버스가 사실 이 친구거든. 그럼 gx 저기다 대입하는 겁니다. 3분의 1 gx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의 풀이에요. 저는 혹시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해가 안 되었니? 처음은 문제 읽은 건데. 그 문제 맞았네요. fx 역함수를 gx로 하지. 괜찮지? 네. 그럼 f3x 더하기의 역함수를 gx로 표현하래. 네. 3x 더하기 1은 좀 못생겼잖아, 맞지? 그래서 그걸 hx로 이름 붙여주지. 그러면 이 식의 의미는 결국 뭐야? f랑 h랑 합성했다는 얘기 아니야? f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 hx가 들어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건 f 합성 h랑 같다. 그러면 결국 이 함수의 역함수는 f 합성 h의 역함수야. 역함수의 성질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 f 역함수가 g라고 했으니까 얘를 g로 바꿔 쓴 거야. f 인버스를 g로. 그럼 h 인버스에다가 g를 넣으면 끝나는 거거든. 네. 그래서 h 인버스 x를 구한 거예요. 네. 계산해서 그리고 다시 실제로 g를 집어넣은 거야. 이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거든. 괜찮아? 네. 자, 근데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하면 뭐 된다고 했지? 항등함수 된다고 했지.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써도 괜찮거든. g 합성 fx는 x 이렇게 써도 괜찮아. 다시 g랑 f랑 합성하면 뭐가 된다고? 항등함수가 된다고. g 합성 f에다가 x를 대입하면 ix 다시 말해서 x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 식을 이렇게 고쳐 쓸 수 있고 이 식을 이렇게 고쳐 쓸 수 있으니까 이 식은 성립해. 여기가 괜찮니? 사실 역함수에서 가장 많이 쓰는 식이 될 겁니다. 앞으로는 아니고 아직까지는 아니고 좀 더 뒤로 가면. 자 그럼 우리는 f3x 더하기의 역함수를 구할 거거든. 그래서 우리 역함수 관의 기본 풀이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 역함수 구하는 거야. 그럼 뭐 하라고 했지 원래? 방이 아니 그렇지 자리 바꾸는 거야. 그래서 x는 f3y 더하기 1. 근데 우리는 이걸 뭐 꼴로 정리해야 돼? y는 꼴로 정리해야 돼. 저걸 밖으로 꺼내야 돼. 그래서 이상한 짓을 할 거야. 이렇게 쓸 거야. 그러면 g랑 f랑 합성하면 어떻게 된다고? 안에 걸 그대로 내보낸다고 했잖아, 맞지? 그래서 그대로 나와. 3y가. 그래서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 gx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룰. 사고는 얘가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사실 쌤은 이렇게 풀긴 합니다. 얘가 더 간단해서. 사실 g라는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1대1이라서 이거랑 얘랑 같다랑 이거 함수값이랑 이거 함수값이랑 같다랑 항상 동시에 생깁니다. 저기 y는 3분의 1 취했어요. 오, 그건 실수. 그래서 잘 봤어. 여기 이거랑 똑같은 건 아니잖아, 맞지? 똑같은 건 아니지. 괜찮니? 자, 그다음에 자, 585번 보겠습니다. 근데 역함수 실력이 많이 빠졌네. 자, 어쨌든 할게. fx가 주어지기를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a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점역이 2 이상이래. 그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 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2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 친구를 우리가 어차피 기하적 상황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원래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대칭축이 2인 이제 2차 함수였습니다. 근데 정역이 2 이상이라고 걸어버렸으니까 요만큼만 살아있는 거죠. 요만큼.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역함수랑 만나는데 그 역함수랑 만나는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2라고 줬거든. 그냥 이제 편하게 들어도 좋습니다. 맞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역함수를 구해서 연립해서도 구할 수 있지만 그냥 y는 x와의 교점으로 보여도 괜찮다. 따라서 우리는 y는 x와 이 친구와의 교점의 이제 x좌표의 차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게 되면 y는 x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랑 두 점에서 만났는데 두 점 만났다고 치자고. 이 길이가 루트 2래. 이게 무슨 뜻이지? 이 길이가 1이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와 이 친구 이렇게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에서 두 분의 차가 1이 되게 만든 a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a는 제로에서 2 이상의 두 근을 가지는데 그 두 근의 차이가 1이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하시오야.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냥 직감적 직감으로 풀게 되면 여기가 2,2고 여기가 3,3이 되었을 때 길이가 정확히 1이 될 거라서 두 분의 곱은 6이 되어서 a가 6이라는 사실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사실은 이제 성실하게 풀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5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라고 잡고 두 분의 차이를 구하게 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라서 25 빼기 4a가 1이 되어야 돼서 이제 a가 6이라는 사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문제들이 진입장벽이 좀 있는 문제들, 좀 익숙하고 많이 알고 있고 그러면 쉽게 흥흥흥 하고 푸는데 뭔가 모르면 막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문제가 뭔 말이야? 이해부터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좀 많습니다. 585는 약간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익숙해지면 좀 더 잘하게 될 겁니다. 사실 쌤이 문제랑 수업할 때 이제 많이 쓰던 표현이 직감적 직감. 사실 미적분을 좀 프로 레벨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그게 다 계산을 해서 풀 수가 없거든. 그냥 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하고 풀어요.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제 쌤이 직감적 직감이라고 하면서 풀었었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겠습니다. 자, x가 1보다 크나 같을 때는 2x-3입니다.
x가 1보다 작을 때는 2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자, 근데 함수 y는 fx와 역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자, 그럼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자, 역함수와의 관계를 물을 때는 y는 x는 기본적으로 그리는 그래프입니다. 자, 2x-3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여기 1이 있거든, 1. 그러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1부터 기울기 2자를 그리면 한 이 정도로 그려지겠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내가 는 x를 풀게 되면 얼마가 나오지? 짜잔 해서 3이 나오고 여기 x좌표가 3입니다. 그림 잘 그렸군요. 자, 그 다음 2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3을 그리고 싶은데 이 친구도 그냥 y는 x와의 교점을 찾읍시다. 는 x를 풀게 되면 넘으면 마이너스 2분의 x가 되고 따라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그냥 여기쯤 가야 되겠네. 오, 구간이 조금 멀군요. 그래서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게 지금 주어진 fx의 그래프의 일부를 그리는 그런 연장 되겠지 사실은. 그럼 역함수를 그리면 어떻게 돼? 얘를 y는 x 대칭이동하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어차피 대칭이동해서 만들어지는 도형도 똑같이 삼각형일 거고 넓이는 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문제야. 어떻게 구하지? 사실 그냥 쌤이 이렇게 볼 것 같아. 마이너스 1,1이야. 1,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하게 되면 이게 수직이야. 이게 루트야. 요 차이 지금 여기 마이너스 3이었고 여기 3이었어. 그래서 이 차이는 그냥 6루트 2야. 그래서 6루트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2분이라면 그냥 바로 나옵니다. 사실은 쌤이 약간 어떤 마음이었냐면 시간은 없는데 문제는 어렵네. 약간 개념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면서 풀었어. 다시. 우리 근데 이런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건 사실 시험이 꽤 잘 나오거든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원래는 극적으로 보여가지고. 이거 좌표 다 찾은 다음에 그냥 하나 원점을 바꾼 다음에 그냥 사선식 쓰면 바로 풀립니다. 오케이. 혹은 어차피 이 점 우리 x좌표 3이고 이 점 x좌표 마이너스 3인 거 알잖아, 맞지? 점집거 해도 그냥 바로 나와. 오케이. 그냥 어떻게든 다 잘 풀 수 있습니다. 쌤이 그냥 이제 그냥 툭툭 해서 그렇지 실제로 너희들도 다 잘할 수 있는 풀이죠. 기념원리가 실력업이 조금 핍돈하네, 맞지? 그럴 수 있지. 그리고 584도 사실은 많이 어렵거든. 584도 많이 어려워서 그냥 하겠습니다. 아 제발. 근데 나중에라도 영상을 찾아볼 강력한 의지가 생기지 않을까? 옷을 샀어야 되는데. 쌤 제발 토요일에. 아니 아까 살라 그랬는데 까먹어가지고 못 시켰어. 그래 어쩔 수 없지. 10시 전까지 시켜야 돼. 10시 전까지 시켜야 돼. 7시에 오는데. 자 봅시다. 아 제발. 뭐를 일단 합시다. 기왕 이야기 꺼내. 힘들지. 아 제발. 아니 지현아 힘내.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x가 1, 2, 3, 4고 y가 2, 3, 4, 5고 그래 도와줘 차라리. 그때 감사하고. 그 다음이 두 함수가 카레 빨리. 자 이렇게 가담수를 고마워. 자 1대 대응이래요. 자 이거이면 이제 gx-fx가 1이래. 그러니까 gx의 함수값이 fx의 함수값보다 1 크다거든. 이게 교집합이 이 친구야. 이 친구가 교집합이거든. 그래서 얘가 2, 3, 4 이상. 그러니까 다시 2, 3, 4를 대비했을 때 fx의 함수값보다 gx의 함수값이 항상 더 크다거든. 근데 여기 이 gx의 함수값이 될 수 있는 수는 누구야? 3, 4, 5. 3, 4, 5잖아, 맞지? 네네네. 그럼 이게 함수값이 된다는 말은 fx의 함수값은 뭐라는 얘기야? 3, 4, 5. 그때 2, 3, 4라는 얘기야. 아.
그러니까 얘가 3이면 얘가 2가 되고 얘가 4면 3이 되고 얘가 5면 4가 되어야 1이 될 거 아니야. 맞지? 오케이. 그러면 fx는 2, 3, 4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뭐라는 얘기야? 2, 3, 4가 된다는 얘기야. 2, 3, 4가 2, 3, 4로 대응되는 거야. 정확히 어떻게 짝지어질지 모르겠는데 그런 관계래라는 거지. 괜찮니? 그리고 이 2, 3, 4는 또 여기 3, 4, 5에 대응되는 거지 모두 다. 자, 기억 봅시다. G합성 F의 치역은 뭐래? Z래. 근데 보니까 이미 여기 F에 2, 3, 4가 대응되면 여기 2, 3, 4가 나오고 여기 2, 3, 4가 대응되면 3, 4로 다 나오니까 G의 함수값 중에 3, 4는 모두 다 짝이 지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2에서 출발해서 뭔가를 거쳐서 여기로 갈 거고 이거 중에 하나를 고를 거고 3도 4도 마찬가지라서 G합성 G합성 F의 치역은 Z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기억입니다. 이거 맞아? 네. 니은 봅시다. 니은은 F 인버스 5가 2보다 크나 같으냐 이렇게 물었는데 얘는 사실은 이제 F 인버스 5는 5를 선택하게 만든 놈인 거잖아. 맞지? 5에서 어디로 써야 돼 지금 보니까? Z. 아니 역함수 우리 F의 역함수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 여기서 이렇게 쏠 거야. 어디로 써야 돼? X. 무조건 1로 써야 돼. 왜요? 왜냐면 2, 3, 4가 2, 3, 4하고 작지어지거든. 1대1 대응이잖아. 1대1 대응. 그래서 2, 3, 4가 2, 3, 4를 선택한다면 5는 1이랑 짝지어질 수밖에 없지. 얘는 1인데 1이 2보다 크나 같아? 아닌 것 같아요. 틀려. 아이고야. 디귿 봅시다. 디귿은 F3, G2, F1의 관계입니다. F3, G2, F1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F4 더하기 G2가 6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F4 더하기 G2가 6이냐. F4 더하기 G2가 6이냐. F1이 얼마냐면 얘가 5야. 이미 구해놨어 이거 맞지? 그럼 G2가 될 수 있는 수는 이 여기서 우리가 G2가 2, 3, 4 중에 하나가 여기 3, 4, 5를 선택할 건데 그럼 2가 선택할 수 있는 수는 뭐가 돼? 5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3 또는 4잖아 맞지? 괜찮아? 그럼 이제 먼저 3일 때부터 하자. 그럼 G2가 3이면 F3은 어때야 돼? 4. F3은 3보다 작은 수여야 돼. 3보다 작은 수는 누가 있어? 2밖에 없잖아 맞지? 그럼 F3이 2가 되고 그 다음에 G가 3이 되고 그리고 F1이 5가 돼야 되거든.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지금 이 관계를 만족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 3을 대입하면 G3 빼기 F3은 1이야. 그러면 F3이 2면 얘가 2면 G3이 얼마지? 4. G3이 3이어야 돼. 근데 이미 G가 3이잖아. 그러면 G3도 3이고 G도 3이면 어떻게 돼? 2, 3, 4가 3, 4, 5를 하나씩 짝지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얘는 불가능한 케이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다시 이제 G가 4라고 하자. G가 4라고 하게 되면 F3은 뭐가 돼? F3은 2 또는 3이 되는 거지. 어차피 4보다 작기만 하면 되니까 2 또는 3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2를 대입합시다. G2를 구하게 되면 빼기 F2가 1인데 G가 지금 4였으니까 F2는 3이야. 그러면 F3이 2 또는 3이라고 했는데 F2는 이미 3 돼버렸잖아 맞지? 얘는 안 돼. 그럼 F3은 얼마? 2. 이제 대응 끝났어. 합시다. 지금 F3이 2라는 사실, F3이 2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다음 F2가 3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다음에 G2가 4라는 사실을 알았어. 자 그러면 어차피 1대1이라서 F4는 무조건 4여야 돼. 그리고 F4는 G4보다 무조건 1 작아야 돼. 그럼 G4가 5가 돼야 돼. 같은 방식으로 3은 3이 돼야 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모든 대응 관계가 완성되는 거야. 자, 그래서 F4가 얼마? F4가 4. 그 다음에 G2가 얼마? 4. 그래서 틀려. 이런 문제였어. 1번. 근데 5는 안 선택해도 돼요. 응? 5는 5보다 작잖아. 아니 저 F5는 안 선택해도 돼요. 이미 됐잖아. Z에서는 안 선택해도 돼요. 선택됐잖아.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선택해야 돼. 누가 선택하는지 문제에서 물었어 안 물었어? 안 구했어. 아니 못 구했어. 알려주지 않은 거고 이 5는 3, 4, 5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괜찮아. 근데 그래서 결정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물었어. 됐어? 네. 자, 여기 뒤에가 좀 많이 까다롭긴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약간 좀 염려가 되고 너희들이 어쨌든 결국은 이 정도까지는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다시 있습니다. 열심히 학회해 보도록 합시다. 고생했습니다.